이재명 대표가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시죠. 그래픽 좀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내 169명의 의원들에게 일일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이런 식으로 해서 169명 전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은 큰 분란과 갈등 없이 단결 중이다. 진실의 방패를 들어서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달라. 구속영장 전문이 또 포함되어 있었고 첨부 파일로 반박문까지 첨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메시지. 글쎄요, 우리 김종혁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 이제 뭔가 의원들을 결집시키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연기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요? 네, 실제 본 마음은 지난번에 왜 대선 후보 경선 때 여러분 대선에서 지면 저 감방 갈 것 같습니다 라면서 외쳤던 그 모습이 본 마음일 것이고 어허. 지금 하시는 태어난 것처럼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웃으면서 대꾸를 하시는데 속마음이 저렇겠습니까? 아마 속마음으로는 굉장히 떨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텔레그램으로 다 보내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진실의 방패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말 그대로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 자체가 허무맹랑하고 말이 안 된다면 왜 판사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영장을 청구한 검사들의 이 영장 청구 기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한쪽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자체가 그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엉터리 영장에 대해서 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저렇게 방탄 국회에다가 불체포 동의안까지 부결시켜가면서 막으려고 하시는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속으로는 굉장히 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속으로는 떨고 있지 않겠느냐. 김종혁 의원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누굽니까? 박주민 의원이 이런 거예요. 설사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더라도 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설사 심사를 받더라도 아마 판사께서 기각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기각 판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요. 박주민 의원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거기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구속 요건이라는 걸 따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이제 소환 수사에 다 응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도 좀 압수수색이 수백 차례 이루어진 것 사실이고 관련자들 진술 다 확보했다고 검찰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만약에 심사를 받게 되더라도 아마 영장 전담 판사가 아까 체포동의안 문서에 보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를 하게 되면 김정민 영장 전담 판사가 아마 심리를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자,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박주민 의원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아서 오히려 기각을 이끌어낸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이 실릴 텐데 당당하게 심사를 받아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부수를 정치적으로 띄워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요. 예.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게 일반 사건이면 증거인멸이랑 도주 우려는 현저히 낮다라고 봐야 되고 범죄의 상당성 이 부분도 사실 어떤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거지 아주 명징하게 무슨 CCTV가 있거나 목격자가 있거나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아닙니다. 어떤 판례나 법리에 따라서 굉장히 쟁점이 충돌할 수 있는 이런 상당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통상의 사건이라면 재판부가 아마 범죄의 상당성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영장 전담이 중앙에 3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 중에 한 명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될 텐데 김정민 판사예요. 최근에 보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케이스에서도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 발부했었는데 구속적 부심이 인용됐었죠.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한번 발부된 영장이 잘못됐다라는 이유에
입장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구속적부심이 인용이 됐어요.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판사 한 명에게 이 판단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운명을 사실상 거는 오.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마 참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뭐 어쨌든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는 뭐 조작 수사고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고 검찰을 불신하겠다 이런 건데 심사를 하는 판사 부분에서도 약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서 검찰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불신한다? 글쎄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자체를 굉장히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저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자신 있고 무죄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 거기에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이 구속적부심 심사에 출두하면서 본인이 충분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갖고 여론에 호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죠? 저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아까 이제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참 본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완석 검찰총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고 일방적인 허위 변명과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수사를 정치 수사로 매도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을 굉장히 중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전에 결제 문서를 배수기에다가 투기하는 등의 증거인멸의 이력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궁금하고 뭐 다 차지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저희 이렇게 여유롭게 대응을 하는 것은 예. 지금 국회의 의석상 이것이 당연하게 부결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것이 부결되는 게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아니면 민주당에게 이로운 것인지 오히려 독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복병님. 예. 그 장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판사 한 개인 또한 정치적 호불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성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판사의 결정이 지금처럼 예민한 정치적 판단이 가미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그 판사에 대한 그 판사의 마음의 부담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어느 한쪽으로부터의 비판 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그저 그 법관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기 전에 정치적 판단에 대한 말씀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그 부결이 아니라 가결을 시켜달라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가결이 되려면 제적위원회 과반이 나오고 예. 출석위원회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기권도 사실 부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저를 가결시켜 주십시오, 체포를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어떻게 가결하겠습니까? 찬성표를 결국 던지겠냐. 결과는 부결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특권 포기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 같습니다. 예, 김정희 의원. 일단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거 검찰에 다 출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에 출두하는 날짜도 본인이 조정하셔서 나갔지만 나가서 미리 준비해왔던 서류 제출하고 거의 묵비권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표현에 따르면 본인이 서명한 서류에 대해서조차 왜 여기 당신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시지 않고 그냥 서류로 발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3번 출두를 하신 것은 그냥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나갈 명분을 나를 구속시키지 말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예. 가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았다고 전혀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예.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3월 10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당장 구속해라. 당장 구속시켜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당장 구속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을 당해서 아무것도 없고 자기 당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과 그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169명이나 되는 그 막강한 의석수를 가지고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더 큽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 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또 거기 가서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채무자로서 진술을 하고 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왜 안 나가시는 거예요? 저렇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당당히 나가셔갖고 검찰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 변호사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유명한 변호사께서 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지 못하는지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도 예. 자기가 검찰에 나갈 시기를 조절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까 말까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그러고 계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다 구속 수사를 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민형사상의 소추권을 면제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을 서로 명시해서 국민의 대표 모두에게 동등한 어떤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 속에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이재명만의 특권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치적 사건 같으면 저는 100% 동의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그런데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 거죠.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고소 고발에 의해서 혹은 그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의 폭로에 의해서 이게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 사건들인데 왜 그것을 당을 끌어들여요? 본인의 문제 아닙니까? 예. 오늘 바깥 날씨가 굉장히 춥던데 지금 스튜디오 온도는 한 40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생각을 쭉 들어봤고요.